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고점일지 아니면은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베스트 정다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 나오셨을 때 엄청난 독감을 가지고 네. 오셨는데 오늘은 다행히 네. 다 완쾌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목이 훨씬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11월 이후에 몬스터 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강력한 강세장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과연 이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조금 시장 지금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좀 상대하는 기관 투자자 고객분들도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다시피 24년도에 대한 환경이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내년이 되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증시 굉장히 강했는데 원인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원인 뭐였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기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기관은 어떤 패턴을 보인 건가요? 일단 저희는 시장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IT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멀티플, 밸류에이션 레벨로 봤을 때 PER 레벨은 비싼 상황에서 주가 레벨은 낮은 이런 그림에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한 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연기금이 조금은 먼저 나섰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의 풀압 쪽이 주로 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노리고 조금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외국인 역시도 조금은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가 워낙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1,440원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약간은 하락할 거다라는 베팅과 더불어서 IT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 레벨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뒤의 주가가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였나요? 그렇죠. 이제 좀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미국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 먼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좀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AAII라는 미국의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뒤에 주가가 올랐을 것 같냐 아니면 중립적일 것 같냐 혹은 내렸을 것 같냐라는 부분으로 서베이를 받습니다. 설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고 제가 차트에 그려놓은 짙은 파란 선을 보시면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응답에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응답을 차감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AAII 센티멘트 지수가 2022년 들어서 상당히 지수의 방향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증시를 움직이는 힘이 강해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2023년 10월 말에 지수가 저점을 기록할 때 이 센티멘트 지수가 상당히 낮은 폭, 마이너스 34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불과 한 달 반여 만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수 역시도 가파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CFTC에서 미 국채 10년물 선물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랑 같이 그려놓고 보면 미 국채 금리라는 부분은 결국 국채의 가격이랑은 반대되는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비한 국채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쇼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방 해지라는 부분들을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짙은 파란 선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5%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이제 4%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쌓여 있던 하방 베팅 혹은 하방 해지 물량들이 일정 부분 풀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미국 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쇼패팅에 쇼커버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자금 투입, 포모라고 불리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준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강해지면서 조금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최근에 급격하게 반전된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일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지요.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맞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랑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골디락스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경기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그림들을 같이 예상을 하는 게 바로 이 골디락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랑 소매 판매 데이터를 좀 같이 가져왔어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만에서 30만 건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소매 판매 역시도 대략 마이너스 1% 수준에서 플러스 1%가 조금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래도 견조한 소비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논리는 상당히 좀 무색해진 게 사실이고 기대 역시도 여전히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버텨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경기는 버텨줄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기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차트 보여주시면요.
일단 미국 CPI를 보시면은 작년 6월 정도였나요? 9.1% YOY를 기록을 한 게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 역시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당겼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가파른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시기 역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표에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ME 패드워치인데 지금 금리가 5.5%거든요. 근데 내년에 1월 그리고 24년도 11월 FOMC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총 150bp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들이 결합이 되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수급을 움직여서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2024년 증시가 지금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물음표가 크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내년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경기 침체가 와야 가능한 금리 인하 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편에서는 골디락스라는 경기가 견조할 거다라는 부분을 같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대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증시에 대한 대응 역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 이제 선물 시장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이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것 대비해서 0.2% 하락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락하는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페덱스의 실적 발표 영향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프리마켓에서 주가 보니까 한 10% 이상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실적 기대치를 약간은 미스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에서는 수요 환경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정말 민감한 이러한 페덱스라는 기업이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이전보다 약간은 부정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그만큼 심하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혹은 실적을 봤을 때 그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연말 산타랠리, 연초까지 이어지는 산타랠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높아진 주가가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에는 사실은 24년도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는 그래도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출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보면 연말 행사가 있었죠. 근데 소비도 꽤 괜찮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소비가 지금 당장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일단 소비를 하고 나중에 갚아야지라는 네, 소비와 맞습니다. 심리가 담겨 그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을 좀 더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소비 지표들을 제가 좀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이미 자동차 쪽에서도 그렇고 신용카드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중반 정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8.01%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연말 쇼핑 시즌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레벨을 보였던 원인은 결제 수단의 유연화
그의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BNPL,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Buy Now, Pay Later라는 게 똑같습니다. 할부 결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할 때 결제를 하고 2주에 걸쳐서 총 4번의 4번 동안 남은 결제 대금을 상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소비를 한 게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앞당겨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이 되면은 조금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고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CPI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에도 사실 최근 몇 개월간을 살펴보시면은 크게 낮아지지는 못하고 약간은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도 이러한 안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 주셨죠.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한 1년 반여 정도를 후행해서 렌트비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대를 불어넣어줬던 게 사실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주택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반등세를 보인다라는 부분 자체가 경기가 좋아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렌트비가 이제 따라서 주택 가격이 빠졌던 부분을 반영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시기들을 살펴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할 때 이 주거지 임대라는 부분, 결국 렌트비랑 비슷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기 그리고 금융위기 시기를 좀 빼고 살펴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주거지 임대라는 부분이 같이 빠지기보다는 이후에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은 사실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왕왕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라는 부분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 렌트비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잔존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들을 알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불안들을 저희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연말 연초까지는 뭐 당장 주가가 부러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파월이 이미 12월 FOMC에서 워낙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지역은행, 지역 연은 총재들이 아무리 너무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도 시장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금리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장 부러진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당장 금요일이 되면은 PCE 물가가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오늘은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생각했던 거에 좀 못 미치는 모습들 혹은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까지 시장이 환호했던 그림이랑은 다르게 골디락스라는 기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조금은 둔화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낮아지고 연준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의 퀘스천 마크가 이제는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입니다. 2024년에 대해서 증시 전망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다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